자, 오늘 속보가 있는데 요거 다들 만나자마자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질문이 쏟아져서 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을 1시간 앞두고 취소를 했어요. 이른바 노쇼 논란입니다. 이거는 일반인들 사이에서 1시간 전에 안 만날래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은 건데 그렇게 됐다. 그래서 결국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이 다 무산이 돼버렸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예. 이렇게 지저분한 얘기해도 되나? 네, 괜찮습니다. 손 안 대고 그냥 코 푸는 거예요. 그렇죠. 예, 솔직히 둘 다 만나고 싶었겠어요. 예. 장동혁 대표가 도와준 상황이 돼버린 거죠. 본인은 통합을 위해서 구정 밑에 이렇게 대통령이 두 당 대표를 불러서 초대해서 점심을 먹으면서 의제 제한 없이 국정 운영에 대한 현안을 얘기하자 뭐 이랬잖아요. 예.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그 이미지를 확실히 구축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네. 그런데다가 또 여당도 상당히 시끄러웠잖아요. 합당 그렇죠. 논란이라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 보고 밥 먹겠다 그랬는데 장 대표가 스스로 자기가 동네 아저씨냐 하면서 노쇼를 해버린 거예요. 네. 예. 예. 그러면서 뭐라 그랬지? 들러리 쓴다고 뭐 최고위에서 그랬다라는 건데 예. 사실 들러리 맞아요. 예. 근데 들러리는 장 대표뿐만이 아니라 정청래 대표도 일종의 들러리 같은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모이면 대통령 칭찬을 하지 양당 대표 칭찬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한술 더 떠서 밥까지 안 먹는다 그래서 이 자체가 무산됨으로써 이재명 대통령은 통합을 노력하는 그렇죠. 열심히 일하는 대통령. 그다음에 장 대표 같은 경우는 도대체 누가 뒤에서 또 간섭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를 또 이따 좀 따져봐야 될 것 하는데요. 근데 말씀 주시는 것 들으면서도 그 생각이 더 굳어졌는데 좀 결은 달라도 마치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가 낙마했을 때도 이재명 대통령은 뭐 결국 생각보다 데미지가 없었고 맞아요. 없죠. 본인은 굉장히 뭐 통합 뭔가를 저 상대방도 갖다 쓴다는 그런 이미지를 구축했는데 보수 쪽 인사가 영 부족해서 낙마한 것 같은 아까 말씀하신 말 손 안 대고 뭐 한 것 같은 이번도 그런 양상이 된 것 같아서 결국 이재명 대통령은 어쨌든 계속 포인트를 쌓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는요. 지금 처음부터 안 한다. 저는 그 점심 안 먹습니다. 맞아. 그랬으면 또 어제 했어야죠. 그랬으면 어제. 이게 뭐 대통령이 좀 뜬금없이 밥 먹자 그래서 지금 그럴 때가 아닌데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을 텐데 이게 너무 그렇죠. 이렇게 받아쳤어야죠. 저희가 그렇게 분열 속에서 단식을 하면서 만나달라고 외칠 때 민생 외면하시더니 본인 당 어려워지니까 이렇게 도움을 청하신 겁니까? 그러고 바로 받았어야죠. 아니 만나도 네. 되는 거였어요. 아니 만나도 만난다 되고. 그래서 만나야 만나가지고 공개 석상에서 네. 지금 야당이 따져 물을 얘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럼요. 그 그리고- 기회를 왜 스스로가 던져버리는지. 제가 배우기로는 식사 파토낸 사람이 무조건 잘못이라고. 맞아요, 정치부 맞아요. 하면서는. 왜냐면 진짜 어제 전쟁을 했어도 오늘 식사를 하면서 같이 우정을 쌓아가면서 앞을 가야 되는 게 정치라고 제가 배웠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기사 쓸 때 파토낸 사람 무조건 잘못한 거다. 아니 인간관계에서 네. 한 시간 앞두고 이렇게 파토 내면은 네. 이 사람은 다시는 볼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아니, 생각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다수 아닐까요? 보통의 저라면 그런, 안 봐요 이런. 밤 사람. 약속이나 보통의 그런 만남 약속을 해놓고 1시간 전에 노쇼 하는 거는 그 기본적으로는 예의 확 벗어나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처음부터 안 만난다고 아예 그렇게 갔든지 네. 만난다고 위해서는 끝까지 가서 만나든지 둘 중에 하나였다 그런 말씀인 거죠. 아니 근데 네네. 들러리 쓴다고 말리는 이 최고위원들은 저는 또 이해가 안 뭐예요? 가요. 이해가 안 가요. 근데 또 말린다고 예스 해놓고 또 안 가는 대표는 또 뭐냐고. 그러니까 제가 이거 상황이 좀 복잡한데 네. 오늘 아침에 그 정치부 기자들이 올리는 걸 보고 내 눈이 지금 약간 노안이 왔나 싶었다니까요. 오늘 만나겠습니다 라고 장동혁 대표가 말을 하니까 줄줄이 최고위원들이 저는 만나는 걸 반대합니다. 만나서 들러리 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찬회동 불참을 간곡히 권유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적절치 않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반대하니까 갑자기 장동혁 대표가 눈을 감고 있다가 딱 뜨고 저도 알아요. 부부싸움 한 다음에 화해한다고 들러리 시키는 거잖아요. 정확히는 알고 부부싸움하고 있어요. 화해한다고 옆집 아저씨 불러넣는 꼴이란 걸 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알아요. 근데 저 어제 만난다고 하고 그리고 나서 법사위에서 사법 시스템 완전 무너뜨리는 그 사심제 통과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이거 밤새 고민했어요. 근데 가면 협치위에 무슨 반찬 내놓고 그런 걸로 뉴스 덮으려 할 거 아니에요? 악수 사진 그걸로 다 덮으려 할 것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재고 요청했으니까요. 최고위 마치고 지도부에서 다시 논의하고 결정할게요. 그러면서 한참 결정 못했어요. 한참을. 그리고 이게 더 그 문제예요. 모양새가 조금 더 좀 어설퍼 보였던 게 최고위원 회의 할 때 초반에 장동혁 대표가 이정현 대표 전 대표를 공관위원장 추천합니다. 왜 하는지 설명하고 오늘 대통령 여당 대표 오찬회동하고 단독 영수회담 이루어지지 않은 건 아쉽지만 민심을 생생하게 전하겠다. 우리 당의 대안과 비전도 전달하겠다. 그러니까 최고위원회 시작할 때만 해도 간다고 입장을 밝힌 다음에 최고위원들이 갑자기 말리는 모양새가 되고 그러더니 눈을 질끈 감고 있다가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고 한참 있다가 또 한참 있다 결론 안 간다고 결론을 내놨는데 그러니까 회동 1시간 전에 이게 정말 저 대표는 아침에 최고위원 시작할 때만 해도 간 쪽으로 밝혀놨다가 막판에 이렇게 흔들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최고위원들이 말려서 안 가는 거 아니면 또 최고위원들 말고도 뒤에서 누군가 또 가지 말라고 하는 거야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자, 제가 여기서 궁금한 건 네. 아니 이분들이 휴대전화 번호를 서로 안 땄나? 아니 최고회의 하기 전에 가지 말라고 저 오늘 가지 말라고 얘기할 건데요. 대표님 안 간다고 해봐요. 아니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지도부에서 당신 뭐 하지 마! 라고 당대표한테 얘기하는 거는 뭐 1년에 한동안 있을까 말까 하는 중대사안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서로 굉장히 물밑 논의를 치밀하게 해가지고 합을 봐가지고 정했어야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뭐예요? 국민들한테 그 논의 과정 다 들키고 그리고 제가 이제 어제 바로 저 안 가, 나 들러리 안 해. 이재명 결국엔 너만 뭐 안 되고 못 푸는 꼴 되는 거 못 보겠어? 라고 할 것 같은 상황이면 좋습니다. 그래도 예의를 갖추시죠. 의제 정해서 하나라도 해결합시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지 마시고요. 의제부터 하나 정하세요. 실무당 꾸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은 수년에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너무 정치력이. 아니 근데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자기네 나름대로는 이게 정치력을 발휘했다고 한 거 아닐까요? 왜냐하면 휴대전화 번호는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말씀을 하시니까 생각이 네. 되는데 일당 공관위원장이 이정현 전 대표를 이제 추천하잖아요. 그렇죠. 예. 아마 그게 상당히 칭찬받을 일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해놓고 자기는 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리고 약속이나 한 듯이 신동우, 김민수, 양양자 세 사람이 말리잖아요. 예. 이게 꼭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뭐 그 안에 사람들하고 무슨 취재를 한 건 아닌데 예. 이런 식으로 각본을 썼나? 이거 그런 이 생각도 흐름 들어요. 전체가 각본이시니까. 그러니까는 원래 대표는 가려 그랬는데 최고위원들이 이렇게까지 말려서 어저께는 예스 했지만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걸 구성한 것인가? 라는 생각마저 들어요. 사실은 원래 대표라면 그런 측면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 야당 대표로서 할 이야기도 있고 예. 뭐 이러면서 설득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훨씬 좋았을 텐데 누군가로부터 설득을 당했는데 네. 그게 누군가가 아니고 최고위원들이 이렇게 간곡히 말렸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공개적으로? 지도부의 민주적인 운영이라든지 그런 그쪽에서 나오는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환길이 뭐라 그래서 한 게 아니고 아니라, 이 최고위원들이 지금 얘기하잖아. 심지어는 양여사까지 예.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건가? 아니 전화번호는 따고 서로 땄을 거 아니냐 그쵸. 이거지. 이걸 텔레그램도 있을 굳이 거고. 네. 최고위에서 이렇게 무슨 들러리 우는 해가면서 이렇게 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통할 거라고 생각하고도 남죠. 왜냐하면은 김민수 최고위원이 전환기를 찾아가서 형님 우리도 모르는 거 아닌데 길게 봐야 되는데 일단 선거 때까지 이렇게 하는 척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전환길이 그걸 다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는 수준이잖아요. 네. 예. 그렇다면 뭐 이 수준도 비슷한 수준 아닌가요? 그런 해석을 하게 만드네요. 전화번호 얘기가 나오니까. 오히려 이거 전체가 이렇게 해서 조금 일종의 퇴로 전략을 만든 거였다. 그런 건가 싶은 마음까지도. 근데 여기 보니까 어쨌든 도광한 최고도 같은 얘기. 네 명이 네 명이 얘기를 했습니다. 했구나. 예. 예. 네,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계속 고개를 갸웃거리고 되게 이상한 풍경이었다고 생각하지. 아, 대표는 가려고 끝까지 했는데 최고위원들이 말리니까 또 그걸 민주적으로 받아들여서 마지막에 대표가 탁 지도부의 뜻을 받아들여서 안 갔구나. 참 이 지도부가 민주적으로 운영되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은 그걸 실제 노렸든 안 노렸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참 이런 말 하면서도 씁쓸한 것이 예. 많은 또 그 유권자들은 보수 정당을 지지하면 이 사람들이 뭘 하거나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막 밀어주고 응원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맹목적인 그런 감성의 소유자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그럼요. 네네. 예, 지금 계시죠. 이 지경까지 만들어 놓고 또 이런 모습까지 보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어제 또 서문시장에 이어서 2연타라고 했거든요. 오늘 장 대표가 가야 하는 이유를 밝히면서 민생이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는데 이걸 대통령한테 꼭 전달해야 해서 가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어제 서문시장을 찾았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댓글에서 그 대구에서 있었던 일만 지금 얘기를 계속하고 계세요. 저는 예. 어제 뉴스고 너무 이제 좀 한 방향으로 정리가 되고 있잖아요. 좋게 말하면 차분했고 나쁘게 말하면 그렇게 될 줄 썰렁했고. 몰랐다. 예. 당대표가 갔는데 우리가 그렇게 준비를 안 하고 동원을 안 한 것이 이렇게 결과가 나올 줄 몰랐다. 라고 아주 놀라운 결과가 나왔잖아요. 전 서문시장에 사람 그렇게 없는 거 처음 봤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네. 설 연휴 직전이라 원래 시장통에 사람이 많으니까. 많아야 될 때고 그래서 그럴 거를 예상하고 특별히 더 동원하거나 네네. 뭐로 안 했다는 뭐 사후 뭐 설명 같은 게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다른 대표, 다른 그 보수 진영의 지도자가 서문시장 갔을 때는 꽤 다른 풍경이었다. 그거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위험해서 그 내려가지 마라고 지령을 내려요. 저희가 현장에 애들 보내면 스탠드업 할 때 1층은 위험하니까 다칠 수 서문시장에서 리포트할 때 네, 다칠 수 그렇죠. 있으니까 2층에서 스탠드업 찍어. 피해가 도망가 있어. 이렇게 말할 정도로 많이 몰리거든요. 깜짝 놀랐죠. 그리고 어제 같이 동행한 의원들도 없었고 또 그 서문시장이 위치한 곳에 의원도 없었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댓글로도 얘기해 주시고 또 보도가 됐는데 어떤 상인이 그랬잖아요. 국민의힘의 모양새를 보아라. 모양새 참 좋구나라는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화가 날 때 쓰는 표현이래요. 저희 남편이 저한테 진짜 많이 쓰거든요. 예. 남편도 PK잖아요. 네네네. 저한테 진짜 맨날 하는 얘기인데 그게 진짜 화가 날 때 쓰는 말이라고. 그래서 그런 말까지 다 나왔다. 그래서 2연타기 때문에 대통령을 만나서 국면 전환을 할 필요가 장동혁 대표 스스로에게 있지 그러니까. 않았었을까라는 얘기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최고위원들이 발언을 하면서 아 그래? 그러면 내가 의견 뒤집을게 라고 조금 이따 의견 뒤집으면 꼴이 되니까 아무래도 그립감이 너무 약하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때 지도부 시절 절대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누구한테 휘둘리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서문시장 그 장면은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 네. 국민의힘 당대표들이 그 시장을 찾아가는 이유가 굳이 동원을 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응원해주는 거의 몇 안 되는 대구의 핵심 재래시장이라는 예. 그런 생각이 있고 또 실제로 그런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서 서문시장을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제 그 모습은 거기서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연호하는 사람들은 또 옆에 바짝 붙은 유튜버들이다라고 또 설명을 하는 이야기도 듣기는 했는데요. 지금 대구 시민들은 마치도 뭘 잘못해도 다 받아주는 정말 그런 하회와 같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어제 그 자리에 있었던 정치인들은 현타를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현실이구나라는 걸 느껴야 되고 제가 정말 권하고 싶은 거는 서문시장뿐만 아니라 서울에도 재래시장 많거든요. 예. 경기도에도 있을 거예요. 굳이 예. 호남까지 갈 필요도 없이요. 서울 수도권 지역에 그 재래시장을 방문하면서 유권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직접 몸으로 체감하면 지금 자기네들이 하는 정치가 옳은지 그른지를 맨날 뭐 언론이 왜곡됐다, 평론가들이 자신들을 미워한다, 가만 놔두지 않겠어 뭐 이런 소리를 많이 하는데 예. 직접 지금 서문시장이 그 정도라면 예. 수도권에 있는 재래시장들은 어떠할지 사실 지금 민생이 굉장히 어렵죠. 그게 그렇습니다. 야당 탓만은 아닌데 견제해야 될 야당이 야당 구실을 못하고 있다라는 그 비판 그것이 지금 그 분기가
임계점 이상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이제 기자 이게 훈련을 계속 받다 보니까 이 현상 보면은 여기서 어떻게 아이템 확장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맨날 계속 생각을 하거든요. 자연스럽게 이제 원투가 생각나는데 대구 지역 의원이 왜 추경호 의원밖에 안 나왔지? 다른 분들은 같이 있기 싫은 건가? 그럼 대구 민심이 디비졌다는 건데 이런 생각 들었고 두 번째는 서문시장을 보면서 전국의 다른 어떤 후보도 지원 유세를 장동혁 대표에게 요청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은 진짜 선거 내내 망신 꼬리표 달고 다닌다. 이 보고가 맨날 오라가요. 평택 여기 와주지 마세요. 제발 대표님 와주지 마세요. 손사래. 최대한 짧게 5분 뭐 옛날에 이렇게. 홍준표 대표 시절 예, 때 선거 때 2018. 그런 그런 네. 상황이 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아주 대패했잖아요. 대패했죠. 그때 사실상 대구 경북 말고는 전국 광역단체장을 다 패했죠. 물론 이제 제주도는 무소속인 네. 원희룡 지사가 되기서 범보수이긴 했으나 어쨌든 그 당의 간판을 달고 나와선 참패했던 두 곳만 이겼던 그런 일이 재현될 거라는 우려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 어디 여론조사에서 대구시장 여론조사에서 물론 김부겸. 여야 1대1은 아니지만 김부겸 전 총리가 하여튼 여러 네네. 보수 쪽 그 후보들 다 한꺼번에 놓고 하는 데서는 한 23점 몇인가로 그러니까요. 1등이 나오는 그러니까 그게 네. 물론 뭐 1대1 구도가 되면 좀 달라질 수는 있을 것이나 대구 민심도 그렇게 정 의원님 말씀처럼 그냥 뭐 무조건 작대기 꽂아놓으면은 그래도 우리 보수를 우리가 찍어줘야지 어떡하겠어는 아니라는 걸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면서 오늘 뉴스로 확산되고 있는 건 이거예요. 유튜버들에게 휘둘리고 있는 거 아니냐. 하필이면 그 전날 전환길 강사가 운 거예요. 방송을 하다가. 예, 보셨어요? 아니 보지 못했고 듣기만 했어요. 예. 그걸 또 듣고 있으면 전환길 강사 말에 또 빠져들어요. 이 말을 안 하려고 아니 했는데 우리 김 전환길 강사 기자님이 좋아하는 그러실 분도 있으니까. 정도면은 일반 지지자들은 더 할 수 있죠. 어떻게 말을 했냐면요. 나는 내일 경찰서에 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장 대표님, 당신은 대통령이랑 식사를 의아하게 하겠죠. 근데 우리 나 같은 사람들 정말 보수 지키겠다고 열심히 했던 사람들 힘들 땐 왜 지도부가 되고 제도권이 되면 우리를 버립니까? 왜 우리를 버립니까? 막 하면서 우리 좀 봐주세요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예. 또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장동혁 대표보다 돈도 훨씬 많고 그래서 영향력도 크고 그래서 안 불쌍하다 다시 했는데 잠깐 혹했어요. 잠깐은. 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전환기 네. 씨가 이거 지금 대통령 만나러 청와대 간다고 가면 안 되지 않아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이거에 영향 때문에 안 갔다고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다음날 이거 간다고 했던 당 대표가 안 가니까 또 저런 전환길 강사 같은 사람의 어떤 영향력이나 그런 얘기 때문에 그 후폭풍이 무서워서 안 가나 이런 또 의혹을 내지는 의란 관측을 불러일으키잖아요. 모양새는 확실히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 지금과 같이 강성 우파라고 해서 그걸 주도하던 분들이 과거에도 다 있었어요. 있었죠. 과거에도 있었지만 정책을 결정하거나 또는 당의 어떤 그런 입장을 개진할 때는 그분들이 주도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휩쓸려 다니는. 네. 그렇죠. 오히려 굉장히 극단적으로 갈 때 적당히 거리를 두고 다독이고 결정적으로 선거 때가 되면 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지지를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중도층 지지를 다 잃다 보니까 이 사람들마저 잃게 되면 큰일 난다라는 위기감. 그런데다가 정치 경험이 없으니까 더 그런 그 강박관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전환길 씨가 뭐 울고불고 해가면서 얘기를 한 것이 얼마만큼 영향을 주었는지는 모르지만 오비 일학이라고 지금 타이밍상으로 그렇잖아요. 그렇죠. 타이밍상으로. 예.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의심을 갖게 되는 거고 저는 이러한 상황이 네. 야당이 이렇게 함으로써 민주당에게 아이고. 상당한 지금 도움을 주고 반사 이익을 준다는 거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해도 그게 그 사람들한테 잘 안 먹히는 이 상황이 한국 정치의 미래가 될 것 같아서 두려움마저 있어요. 요새 그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전엔 그래도 뭐 이를테면 소위 조중동 내지는 뭐 특히 안 들어요. 조선일보. 조선일보에서 사설이나 네. 주요 칼럼니스트의 칼럼으로 지금 이 보수당 보수정당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게 집권 시절이든 야당 시절이든 그럼 이제 그런 얘기들이 상당히 그 아침에 논의가 되고 그게 이제 사람들 한번 쭉 얘기로 돌면서 그렇지 우리가 지금
클릭을 좀 잘못한 것 같아. 좀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이렇게 전체적으로 가운데로 몰리고 큰 광장으로 나가는 그런 효과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효과도 잘 발휘가 안 된다. 완전히 외골수처럼 한 곳으로만 가고 도대체 누구 얘기를 들으면서 저 정치 지도부의 정치가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굉장히들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걱정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조중동 같은 거 뭐 레거시 언론 미디어 보지 말고 유튜브 누구누구 유튜브를 보라. 글쎄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건 민주당도 마찬가지거든요. 정청래 대표가 똑같아요. 대놓고 그랬잖아요. 김어준의 뭐 딴지일보 게시판을 뭐라 그랬나? 그랬는데 그 당의 지금 대통령이 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 자기가 중도 보수라 그러면서 예. 이 지역을 지금 선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사례 중에 하나가 이해운이라는 사람을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네네. 임명을 네. 하고자 했었던 거예요. 근데 예. 결국은 막상 낙마를 시킬 때도 본인 스스로 제명을 시키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그냥 정리가 네. 된 예, 겁니다. 예. 사실은 그렇죠. 이런 상황인데 아직까지도 지금 그리고 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쩔쩔매는 것 같이 보이는 모 유튜버는 조선일보를 대놓고 폄훼하지 않습니까? 네. 조선일보 반대로만 하면 된다. 네. 그런데 지금 조선일보가 다 옳다는 건 아니에요. 비록 제가 여기서 이렇게 유튜브를 아, 예. 하지만 그러나 그 아우네요. 정론이라는 네. 게 있잖아요. 예. 네. 보수가 나아가야 될 길,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되거나 지나친 거에 대한 견제 네. 또는 그 균형. 근데 그것까지도 이제 무시하면서 이 유튜브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주장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주장함으로써 돈을 벌고 있거든요. 비즈니스를 하거든요. 이 구도가 자꾸 극단적으로 그리고 그 지지자들 중에는 이게 왜 약도 예. 자꾸 먹으면 중독이 돼서 왜 그렇죠. 약의 용량을 늘려야 되듯이 내성이 생기잖아요. 더 센 네. 거를 해야 돼. 더 센 맞아요. 거를. 맞아요.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그래갖고 대놓고 그런 말 하는 사람도 들었어요. 방송을 할 때 누구누구 욕을 하면은 뭐 슈퍼챗이 더 들어오고 누구누구에 대해서 그 칭찬을 하면은 덜 들어오고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 기호에 구미에 맞추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정치까지도 뒤틀려요. 마치도 그게 여론인 것처럼. 예. 네. 이게 참 미국에서도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래도 지금 굉장히 힘들지만 이렇게 교정하려는 일련의 과정이 있고 예. 네. 지금 중간 선거를 앞두고 지금 선거의 결과를 보면 트럼프가 판판이 지고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만들므로써 지금 여당을 더 비대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예. 지금의 민주당을 예. 근데 그런 걱정을 이 사람들은 안 해요. 제가 볼 때 안 하는 게 아니라 겨를이 없는 거죠. 여기서 이 상태의 어떤 그 균열이 가면 자기네들이 죽는다라는 그런 절박감이 이 속에 있어요, 분명히. 아, 예. 그러니까 지금 요 강성구 지지층이라도 그렇죠. 이렇게 손에 이렇게 쥐고 있으지 이거마저 없어지면 난 진짜 완전히 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방향성이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된 거 예. 자기네들도 알아요. 이렇게 가면 선거에서 진된 소리를 김민수가 자기 입으로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압도적인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뉴스트라 타노스.